는 뭐냐면요. 삼대기 구조라 그랬어요. 삼태기 같죠? 삼대기입니다. 삼대기 구조. 삼대기 구조는 말 그대로 1대, 2대, 3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런 3대가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를 삼대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문학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삼대기 구조고요. 두 번째가 통과제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입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과의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삼대기 구조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로 나뉘어지면서 이 삼대기 구조는 1대의 특징은 이전 시대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고요. 2대의 특징은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는다. 3대의 특징은 세시대의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할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이전 시대의 고루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과거의 특징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다 보니까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 일대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의 아들인 환웅이 2대, 그 다음에 우리의 할아버지인 단군이 3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대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환인인 할아버지 때는 뭐예요? 하늘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양반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환웅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죠.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넘어온다. 과도기죠. 근데 단군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땅에 존재하고 인간과 결혼을 맺고 우리의 진정한 국조 조상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땅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인물 단군을 설정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환웅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우리의 국조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 더 걸러서 단군, 인간화된 단군을 우리의 국조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바로 인본주의, 인간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단군 신화에만 나타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소설 중에 3대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있죠? 조이관, 상훈이, 그 다음에 덕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3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구조를 갖고 있죠.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죠? 전통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문을 중시한다. 재물을 중시한다. 아들은 어떻죠? 기독교 신자로서 할아버지 조의관한테 이렇게 재산을 사용하셔는 안 돼요. 좋은 데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도기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덕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유부단하지만 결말 부분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올바른 데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유부단해서 강력하게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3대 말고도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그죠. 태평천하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태평천하에서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는 가문 중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손자 때 가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그죠. 독립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3대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기 구조가 어떻게 현대 문화까지 연결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제의.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성장소설에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성장소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새로운 사회, 즉 어른의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래서 입사식이라고 얘기하고, 통과해야 하는 제의, 의례, 의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원시적인 형태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는 그 어른들과 사냥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도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됐죠. 그런 의식이 바로 입사식 통과의례입니다. 번지 점프도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칙nolo고 하는 거 매달고서 휙 뛰어내려 가지고 난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넌 어른이다.
저 못 뛰어요. 그럼 넌 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입사식, 통과, 의례, 통과, 제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도 단군 신화에서도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곰이 뭐가 됩니까? 곰이 쑥과 마늘, 동굴 요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즉 수성을 제거함으로써 수성이란 건 뭐예요? 짐승 숫자 써서 짐승의 성격을 제거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인간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그 과정에 쑥과 마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통과제의 입사식 통과의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3대기 구조와 마찬가지로 현대소설에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를 정리해봤고요.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곡이 이렇게 전한다.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름. 자, 환인제석.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환인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제석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신 중에 불교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명확한 뜻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환인이 서자 환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자 요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었죠. 왜?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뭐라 그런 거야? 이 서자라는 것 때문에 야 조선 너희들은 서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의 자식들의 후손이다 이러고 씨부렸단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대응을 하게 된 겁니까? 여기서 서자라는 것은 첩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후의 자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맞받아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첩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둘째 이후의 자식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환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고 지상세계겠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여기서 바랐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싶어했다, 교화시키고 싶어했다라가 되겠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으로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자, 이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죠.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은 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죠? 홍익인간.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천부인 같은 경우에는 신성성을 보여주는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사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구절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환웅이 세상에 뜻을 두고 있었고 환인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내력을 보여주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들어가죠. 환웅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서 이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자, 이 신시나 신단수 모두 뭐예요? 신성한 공간으로서 등장하는 곳이라고 보겠죠. 벌써 한자 신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단수 신시 신성한 공간. 그죠? 이분을 환운청한하게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환웅이라는 게 2대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 지상 세계로 내려왔으니까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백 우사 운사 이거 있죠. 풍백 우사 운사 역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뭐예요? 농사를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농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비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거 계절이라는 것은 결국 농사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곡식 수명 질병 형벌 등 뭐예요? 360가지나 되는 것을 관장했다 그랬어요. 왕권이 얼마나 초창기에는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건 문학에서보다는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뭐 나온 김에 잠깐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화시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역사적인 얘기겠지만 교화시켰다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 선진 문화를 전수했다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환웅이 적강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적강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적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 문화를 전달한 것이며 또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고 있으며 농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국조 할아버지인 단군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 단군이 나오기 이전의 단계 환웅이 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교화시키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락으로 들어볼까요?
자, 이때의 장면 전환되면서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어요. 늘 신웅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습니다. 때마침 신이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바늘 20개를 주면서 바늘이라니 실수.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뭐예요? 쑥,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 제2 통과의례 입사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수성을 제거하는 동물의 속성을 제거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곰은 몸을 삼가한 지 21일 37이 20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37 불교에서 혹은 우리 동양 전통에서 길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죠. 그래서 20하루를 지내고 난 후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삼가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결국 뭐야? 곰은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곰과 범이 있을 텐데 둘 다 맹수인데 어찌하여 곰을 선택하고 범을 버렸느냐,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무엇을 좋아했다? 곰의 은근과 끈기를 좋아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아래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어요.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인간으로 변했나 봐요.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단군 왕검의 출생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단군 왕검이 출생함에 있어서 그 북의 혈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혈통이 고귀한 혈통이고 신성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단락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자, 정리해보면 곰이 수성을 제거했다. 환웅과 결합을 했다. 그래서 단군이 출생했다. 통과 의례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걸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금기사항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화소가 됩니다. 화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화소, 금기 모티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금기사항들은 많은 설화 문학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것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요. 곰과 범이 있는데 곰이 성공하고 곰과 그 다음에 상대가 없어서 환웅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얘기, 그죠? 관계를 맺어서 단군을 낳게 된다. 이 얘기는 부족과 부족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곰과 범이라는 건 조금 후진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후진 부족들이 어떻게 되는구요? 곰 토템과 범 토템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선진 부족인 하늘신을 모시는 환웅족이 얘네들하고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지는 범은 축출이 되고, 그죠? 범 토템족은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곰 토템족하고 결합이 되어서 선진 문화를 전해주고 하나의 부족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뭐 역사 시간에 들은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군은 요임금이 왕위로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요임금직이 이거 뭐 참고적인 얘기니까 보시고요. 평양성, 지금의 서경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드디어 건국의 얘기가 나오는군요.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그곳을 궁 혹은 방이라고도 한다. 홀산 또는 금미달 미라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 나라를 다스렸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단락까지 정리해 볼까요? 고조선의 건국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동명한 신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동명한 신화 같은 경우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죠? 외부의 어떤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이겨나가서 결국은 건국하게 되죠. 결국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웅의 일대기의 모습이. 그러나 여기에는 어때요?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투쟁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동명왕 신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곰에게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 그 곰이 인간이 되었을 때 결연을 맺음으로써 단군이라는 우리 국조 조상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고조선이 건국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나요? 기억나죠? 자, 신화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바로 신화에도 증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증거물은 항상 무슨 증거물? 포괄적 증거물. 단군 신화의 포괄적 증거물은 바로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3대기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지요. 그렇죠? 하늘의 신이 그의 아들이 내려오게 되고 다시 완전히 인간과 결합할 수 있는 단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3대기 구조 만들어졌고 이후에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곰이 수성을 제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입사식 통과제의 통과 의례이며 그것이 후대에 많은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이거 뭐 통과 의례 성장 소설로서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꼽자면 뭐 별 같은 소설 있죠. 별 알죠? 황순원님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어머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해 가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 뭐 현대 소설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화 작품 두